휘리리! 안녕하세요. 우주청소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하고 있는 혜선씨를 모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계 호텔 브랜드에서 호텔리어로 재직 중인 23살 장혜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혜선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고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다니는 동안 상을 딱 한 개 받았는데 개근상도 아니고 개근상 아니에요? 개근상 아니에요.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갔죠. 네. 개근상도 아니고 제일 잘해서 받은 상이 그 학과 우수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과목에 우수한 건데? 학생 주는 상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무려 체육 과목으로 받았습니다. 아, 체육. 체육으로 전교 6등을 했어요. 실기 과목을 전부 만점을 받아서. 아, 근데 체육도 배우나 봐요? 네, 체육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고를 가게 돼서 이렇게 적응도 이제 조금 하기 어려웠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네.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갑자기 호텔리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일단 아버지가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뭐 연극표 이런 거를 이제 주변 친한 분들한테 저렴하게 직원 지인가 이런 걸로 얻어오거나 해서 그 또 집이 충무아트로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맨날 퇴근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야 충무아트로 와 이러면 이제 가면은 공연 한 편을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해서 공연 기획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공연 기획?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입시 상담을 좀 해봤는데 공연을 기획하는 학과가 전국에 거의 없어요. 보통 다들 공연 기획을 하면은 연영과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연영과는 거의 약간 배우 위주로 돌아가는 그쵸, 느낌이 좀 더 강하고 그 당시에 기획할 수 있는 학과가 경희대에 딱 한 게 있었는데 경희대가 1년에 정시로 1명을 뽑았어요. 정시로 1명? 정시로 1명이에요. 제 기억엔 그랬어요. 정시인가 수시인가 어쨌든 1명을 뽑아서 이거는 경쟁률이 좀 아니게 좀 이거는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접혔어요. 아버지가 설득하고 말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접었어요. 공연기획 쪽은 내 길이 아니다. 이거는 경쟁률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바로 접었고 그 다음에 이제 꿈꿨던 게 체대를 좀 가서 체육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체대 쪽은요? 네네. 왜? 약간 여자로서는 힘든. 네네. 체육교육을 가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래오래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교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이름이 체육교육과인데 교사가 안 되면 그 학과를 나와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말에 제가 대답할 그게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으시니까 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좀 PT나 아니면 필라테스 이런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아버지는 또 체육교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직장을 못 다니는 게 아니냐. 그죠. 왜냐면 체육교육과 나갔다고 이력서에 쓰면은 어느 직장에서 너를 뽑아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접혔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부사관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사관? 네, 부사관 설명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되게 뭔가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셨네요. 네, 전 좀 뭐라 그러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게 싫었어요. 되게 모순적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싫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게 또. 그러니까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되게 좋은데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외에 가만히 있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활동적인 걸 엄청 좋아하고 쉬는 날에도 거의 막 어디 산책 나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어느 정도로 걸어봤냐면 서울에서 압구정부터 동대문까지를 왕복으로 걸어본 적이 있어요. 압구정 얼마나 걸려요? 편도로 한 4시간 걸었던 거. 편도로? 네, 편도로. 그러면 왕복 8시간. 거의 그 정도. 혼자 걸으셨나요? 네, 그냥 이제 생각이 많으면 그냥 항상 걸어 다니고 좀 거리가 돼도 걸어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부사관을 꿈꾸셨다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비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뭐야, 활동적인 거 좋아한다면서 그럼 8시간 어떻게 왕복했어? 아니 근데 이제 걷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뛰거나 하면 이제 혈압도 안 좋아가지고 그 혈압이 훅 떨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같은 걸 하다가 여름에 거의 기절을 할 뻔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자세한 검사를 했더니 완전 저혈압도 아니고 완전 빈혈도 아닌데 산소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그 상태로 이제 기절을 할 수 있는
있구나. 미주신경 그 실신이라 했나? 약간 그렇다 했어요. 그 뇌에서 좀 반응이 와서 갑자기 실신을 하는 거라고. 미주신경성 실신? 뭐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병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아서 바로 부사관을 네. 아웃. 이거는 하다가 내가 기절하면 안 될 그죠, 그죠. 직업이지 위험하죠. 않겠냐 해가지고 바로 접었고 이제 그 상태로 고3의 마지막 수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이 공연기획, 체대 교사, 그다음 부사관 이게 네. 딱 지나간 거예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을 거의 그렇게 지나가고 회계라는 건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수능은 회계로 친 거예요. 수능은 네, 또요? 네. 신청을 또 회계로 해놔가지고 차라리 사회나 과학은 3년 내내 거의 안 배웠으니까 이걸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그죠? 그 네, 과목을 그건 하는 게 낫지 그건 않을까 맞지. 해가지고 네. 신청을 했는데 그 해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망했어요. 핑계죠. 핑계죠. 사실 공부를 진짜 거의 안 했어서 네. 국어나 영어는 진짜 성적이 좀 잘 나온 편이었는데 탐구가 안 받쳐주니까 특성화 전형으로도 대학을 못 갈 성적이 나와서 네. 아버지한테 이실 짓고 했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생각하느냐. 대학 갈 생각은 있으셨던 거네요? 어쨌든 취업이 제 길이 아닌 걸 깨달은 이상 저한테 약간 일종의 도피처 같은 느낌이었죠. 대학교가? 네. 취업을 못 할 거면 차라리 일단 대학이라도 연장사. 가자. 연장사. 연장해서 아버지한테 욕을 덜 들을 수 그죠, 있는 그죠. 기회.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일단 봤는데 수능 결과도 이제 좀 처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실 짓고 했죠. 이렇게 됐다. 나를 재수시켜줄 거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나는 2년제여도 괜찮은데 당당하셨네요. 아버지가 안 괜찮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고했어요. 나는 2년제 괜찮다. 근데 아버지가 안 괜찮으면 재수도 괜찮다 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노는 걸 봐오신 결과 재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재수할 성격이 안 된다. 너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안 그죠.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재수도 포기하고 2년제. 를좀 골라야 됐는데 네. 아버지가 2년제 고를 때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 그동안 남는 시간에 놀지 말고 아버지 아시는 분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단 카페 일을 어느 정도 배우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꾸준히 알바를 해보는 거 어떠냐. 왜냐면 카페 알바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많이 뽑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조금이라도 배워놓으면 먼 미래에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저한테 강요를 했어요. 카페 알바 네, 해봐라. 해봐라. 놀지 말고. 네, 저는 약간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기 싫은데 계산 잘못하면 어떡해 이랬는데 그거는 가면 알아서 다 해결된다. 그죠, 네. 일하다 보면 다 해결된다. 일단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첫 출근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카페 알바가?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라떼아트도 할 수 있고 커피도 제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마실 수 있고. 근데 그 당시까지는 그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잘 몰랐고 했잖아요. 가서 맞아요. 배우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가서 배웠을 때 이제 또 자격증 있으신 분이 매니저님이셔가지고 매니저님이 진짜 친절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또 좋으신 분 만나네. 네네. 그래서 막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매뉴얼도 다 알려주시고 결제 받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손님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좀 센스 있어 보이는지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분 덕에 더 흥미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카페 알바요? 네네. 그러면은 이때 생긴 목표가 카페 사장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리스타.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솔직히 제 직업은 바리스타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드물죠. 뭐 뉴스나 아니면 이렇게 그죠. TV에 나오는 맞아요. 진짜 뭐 세계적으로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그 정도? 네. 막 월드 챔피언십 바리스타 그죠, 그죠. 우승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제 주변에서 본 적이 네,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바리스타를 한다고 하면 또 아버지가 말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바리스타를 하면서 직장을 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모색을 한 거예요. 일단 네. 저는 아버지한테 혼나기 싫어서 그랬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나 보네요. 약간 엄격하셔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아버지는 좀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게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 막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호텔에서는 이제 바리스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호텔, 네. 약간 바리스타가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죠. 아버지한테 덜 혼나고 약간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호텔리어 하고 싶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2년제를 관련 학과 위주로 지원을 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호텔리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호텔리어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바리스타가 하고 싶은데 아빠는
오빠한테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직장으로 좀 이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제 호텔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고안해낸 거죠, 저 나름.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리릭! 관광이 엄청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었어서 네. 호텔리어 관련된 콘텐츠가 진짜 부족했어요. 유튜브에 지금은 치면은 막 네. 호텔리어 근무자 브이로그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Q&A 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